여덟 번째 대륙이라고 불리는 마다가스카르는 지구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생물종의 80%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곳의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로 지역의 규제 중 일부는 너무 이상해서 머리를 긁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즐거운 춤과 웃음을 나누며 두 세계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가장 큰 문화 행사 중 하나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다른 이상한 놀라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주류 미디어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 안전벨트를 매고 마다가스카르에만 존재하는 12가지 믿기 힘든 것들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마다가스카르, 즉 8번째 대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남동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특별한 섬은 587평방킬로미터를 넘는 면적을 자랑하며 수십 개의 나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의 대부분은 매우 황량하고 외진 지역으로 평방킬로미터당 겨우 36명이 살고 있습니다. 약 2,96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여기서의 평균 소득은 연간 고작 45달러, 즉 한 달에 약 4달러입니다. 이렇게 적은 소득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기 힘든 엄청난 수치입니다. 좁은 흙길이 복잡한 거리 시장을 가로지르는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는 가난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수도 중 하나로 알려진 안타나나리보는 마다가스카르 경제의 가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에게 돈은 너무 부족하여 그들은 아리알이라는 국가의 통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리알이 하나는 미국 달러로 고작 5센트에 해당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단 한 개의 동전이 10센트도 안 되는 가치인데 생존을 위해선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달러로 생활하며 음식, 의복, 주거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을 그려보실 수 있나요? 마다가스카르의 대부분의 가정은 자급자족 농업이나 채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야생 뿌리와 자연 자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마다가스카르의 수도인 안타나나리보는 놀라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수도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며 부족함과 회복력이 핵심입니다.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상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형성은 수백만 년 전 인도와 분리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초대륙 곤드와나의 분열 중에 아프리카와는 분리된 것이죠. 이 땅은 철과 알루미늄이 풍부하며 도로의 약 11%만이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친 흙길입니다. 고립에도 불구하고 이 섬의 80%의 생물종은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일부 물건들은 비쌉니다. 간단한 3개의 심카드가 40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여행 비용은 유럽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 관광객은 방문하는 데에만 4,000달러를 썼습니다. 이곳의 인구 중 70%는 하루에 $1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며 이는 다른 곳에서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많은 가정은 야생 뿌리를 채집하거나 동물 가죽을 삶아 먹으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는 독특한 방식으로 판매되며 여전히 진흙에 덮여 있습니다. 구매할 때 그들의 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들은 간단한 카판대에 묶여 있으며 사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미용 서비스는 소박한 환경에서 일하는 네일 기술자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 도시의 강들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세탁, 목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옷은 종종 강가의 쓰레기 더미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한된 쓰레기 관리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요? 하루에 단 $1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거꾸로 나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마다가스카르에는 모든 기대를 깨트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장엄한 바오밥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마다가스카르의 유명한 거리들을 따라 줄지어 서 있으며 마치 뿌리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모습은 바오밥 나무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은 거의 30m까지 자라며 이는 약 10층 건물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나무의 줄기는 5m가 넘는 지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크기뿐만 아니라 바오밥 나무는 생존의 전문가입니다. 각 나무는 20만 리터의 물을 두껍고 스펀지 같은 줄기에 저장할 수 있어 가뭄이 지속되는 6달 동안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 저장 능력 덕분에 바오밥 나무는 마다가스카르의 건조 지역에서 진정한 생존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들의 수명입니다. 이 나무들은 최대 800년까지 살아가며 세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바오밥 나무가 쓰러지더라도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울 씨앗을 남깁니다. 많은 바오밥 나무 중에서 아모로스 바오밥이 투그루가 특별한 존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얽혀 있어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영원한 포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나무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커플들은 행복과 지속적인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해지며 마다가스카르의 자연의 경이로움과 깊은 연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하고 매혹적인 금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에게 빠른 부탁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의 최신 비디오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멋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풍부한 땅이며 이런 전통은 외부인에겐 이상하거나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독특 때로는 금기시되는 관습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지속해온 관습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흥미로운 믿음 중 하나는 임산부가 모자를 쓰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화창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모자가 여성과 태아에게 해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는 또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이러한 행사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고인을 기억하는 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누군가가 하늘의 넓은 쌀밭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신성한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영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다가스카르 문화에선 일부 동물이 신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우 원숭이는 고대 숲의 수호자로 여겨지며 땅을 보호하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여기서의 사회적 관습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왼손으로 무언가를 주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며 왼손은 불결하다고 간주됩니다. 선물을 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마다가스카르 남성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는 전통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이 명예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어떤 남성들은 가족 전통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결코 면도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특정 날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일부 지역에서는 화요일이 큰 결정을 내리기에 나쁜 날로 여겨지며 이는 다른 문화에서의 금요일 13일과 유사합니다. 또한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집에 나쁜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여겨지며 일부는 그것이 영혼을 공동체로 초대한다고 믿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여성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내려온 매혹적인 얼굴 페인팅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여성들이 만드는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디자인은 꽃을 형상화하여 아름다움, 힘, 회복력과 같은 마다가스카르 여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특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마손조아니 나무의 껍질을 갈아 만든 특별한 반죽과 물을 섞어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으로 얼굴을 칠합니다. 이러한 자연 재료는 마다가스카르의 강한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적인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쿨링 효과도 제공합니다. 이 독특한 관습은 마다가스카르에만 존재하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영향을 혼합한 더 큰 마다가스카르 정체성의 일부분입니다. 2000년 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온 정착민들이 이 섬에 도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습은 동아프리카의 전통과 합쳐져 독특한 마다가스카르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칼라바 여성들은 그들의 어두운 피부와 곱슬머리로 이 융합의 완벽한 예시이며 마손 조아니의 예술을 통해 그들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손 조아니 전통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예 또는 아니요라고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고인을 기리는 깊이 있는 전통이 있으며 이는 가족 내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독특한 산과 기억의 축제는 가족들이 조상의 유품을 새 천으로 깨끗이 씻고 포장하여 활기찬 행렬 속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며 과거와 현재를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대략 7년마다 진행되며 살아있는 자와 고인이 만나는 즐거운 재회로 기능합니다. 행사 동안 음악이 울려 퍼지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춤추고 웃으며 행복한 순간을 나눕니다. 이 전통의 뿌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였지만 그 핵심 목적은 조상들에게 축복을 드리고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관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마다가스카르의 믿음에 따라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의식은 가족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장례용 수의를 구입하는 것 외에도 가족들은 전통적인 잔치를 준비하며 종종 현지에서 기른 가축을 포함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축하합니다. 고인을 존경하는 표시로 작은 제물도 놓습니다. 전통 의상이 성별 따라 크게 다르게 형성된 많은 문화와는 달리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그들의 공유된 유산의 흔역한 상징으로 람바를 받아들였습니다. 람바는 전통 의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착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직물입니다. 이 긴 직사각형 천은 마다가스카르 전역에서 자랑스럽게 착용되며 섬의 자연미를 생동감 있는 색상과 패턴으로 드러냅니다. 람바의 색상 팔레트는 마다가스카르의 다양한 풍경을 반영합니다. 풍부한 빨강, 상징적인 흰색, 자연적인 갈색, 생동감 있는 파란색이 일반적인 선택으로 각 색상은 고유한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지역과 행사에 따라 람바는 다양한 스타일로 착용되며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일상복으로는 몸에 감싸 착용하여 열대 기후에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공식 행사나 의식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색상이나 디자인의 람바를 착용하며 기혼자나 노인은 종종 어두운 전통적인 색상을 선택합니다. 람바는 단순한 의상이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 생활에서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아이들을 등에 안전하게 감싸고 다닐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마다가스카르 문화의 중심에 있는 힘과 양육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람바는 또한 장례식과 같은 신성한 의식에서도 사용되어 고인을 기립니다. 이 전통은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생명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야생동물과 고대의 문화 관습의 성소일 뿐만 아니라 해적과 모험의 풍부한 역사로 가득한 땅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 동안 이 섬의 외딴만들은 전 세계 해적들이 숨을 곳으로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선원들은 마다가스카르의 좁고 접근하기 어려운 항구에 끌려 그곳에서 배를 수리하고 보급품을 비축하며 인도양에서의 다음 해적지를 준비했습니다. 16세기 말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해적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해안에 정박한 배들이 보였고 악명 높은 인물들이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키드와 헨리 에버리와 같은 유명한 이름들은 다양한 시기에 마다가스카르를 고향으로 삼았으며 이 섬의 신비로운 명성을 더했습니다. 이 해적들은 이 거친 낙원에서 번성하였고 그들의 삶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마다가스카르의 매혹적인 역사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관광객들은 바다의 묘지들을 탐험하고
일생을 해적처럼 상상하며 한때 그곳에 살았던 모험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습니다. 이 섬의 숨막히는 풍경과 함께 그 유구한 과거는 세계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목적지 중 하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 인프라와 인공경관의 형성 국가들과는 달리 마다가스카르는 점점 더 드물어지는 원초적인 순수함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제한된 자원과 자연에 대한 깊은 경심 덕분에 섬의 대부분이 수천 년 전 그대로 남아있으며 풍부하고 야생적이며 인공 보존에 필요 없이 번성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험을 사랑하는 여행자에게 마다가스카르는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섬은 끊임없이 탐험할 새로운 세계를 드러냅니다. 거친 산을 자전거로 오르거나 상어가 있는 바다에 뛰어들거나 외진 정글에서 급류를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안개 낀 강에서 서핑을 하거나 깨끗한 백사장을 따라 산책하는 등 마다가스카르의 풍경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여러분의 용기만이 한계가 됩니다. 이러한 손대지 않은 환경은 지구의 마지막 야생 최전선 중 하나에서의 삶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200만 종 이상의 독특한 생물종의 고향이며 마다가스카르의 야생 동물은 그 손대지 않은 매력을 증명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자나 기린을 찾을 수는 없지만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우 원숭이들은 100여 종이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점프하는 쥐는 단 한 번의 점프로 3피트 이상을 뛰어오릅니다. 이 섬은 또한 많은 이들이 마다가스카르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기르는 특이한 파충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거의 40m 높이에 이르는 거대한 돌 기둥들로 이루어진 풍경입니다. 이러한 형성물은 수세기에 걸친 침식에 의해 조각되어 거의 다른 세상 같은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는 방대한 미개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타이타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사파이어의 절반을 생산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마다가스카르는 바닐라, 정향, 난초의 주요 공급국입니다. 그러나 이 섬의 자원에서 얻는 부의 대부분은 가공을 위한 제한된 현지 기술 때문에 외국 시장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섬의 전기 공급은 하루에 몇 시간만 가능하여 생활은 적응의 연습이 됩니다. 여행자들은 자연 환경에 의존하는 법을 빠르게 배우며 종종 태양 반사를 이용해 식사를 조리합니다. 지갑을 부담 주지 않으면서 이국적인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마다가스카르는 드문 보석으로 저렴함과 모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많은 인기 관광지와 달리 비용이 급증하지 않는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경험과 풍부한 문화여행을 제공하여 예산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게 해줍니다. 숙소에 관해서는 마다가스카르에는 모든 유형의 여행자를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예산 옵션은 하룻밤에 단 $2부터 시작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현지 생활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함을 원하는 경우 하룻밤에 약 $200의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찾을 수 있으며 섬의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는 진정한 요리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닐라와 정향과 같은 향신료가 가득한 현지 식사는 보통 $4에서 $10 사이로 제공되어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맛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긋한 쌀 요리부터 인도양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까지 음식 장면은 맛있으면서도 저렴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저렴하며 현지 택시와 버스가 도시와 마을을 탐험할 수 있는 예산 친화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섬의 크기와 외진 지역으로 인해 장거리 여행, 특히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은 편도에 $100에서 $200까지 다양하므로 여러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오래 머무를 계획이라면 마다가스카르에서의 2주일 모험은 숙소, 교통, 활동 선택에 따라 $800에서 $2,000 사이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예산 여행자부터 더 많은 사치를 원하는 여행자까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지니며 풍부하면서도 저렴한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멋진 풍경, 따뜻한 공동체, 다양한 여행 옵션과 함께 마다가스카르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더 전통적인 관광지의 높은 비용 없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 중 하나에 빠져들 수 있는 초대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요리는 섬 자체만큼이나 다채롭고 역동적이며 아프리카, 아시아, 프랑스의 영을 혼합하여 진정한 독특한 식사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각 요리는 섬의 풍부한 역사, 지리, 문화를 반영하며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마다가스카르의 맛을 제공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음식의 중심에는 로마자바라는 전통적인 고기 스튜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신선한 채소와 향신료의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등 다양한 고기로 만들어지며 부드럽게 익혀지고 잎채소와 함께 층을 이루어 편안하고 푸짐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요리는 라비토토로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갈은 카사바 잎과 함께 요리한 것입니다. 라비토토의 맛은 깊고 만족스럽고 카사바 잎에서 나오는 미세한 쓴맛이 돼지고기의 풍부함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많은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카사바는 섬에서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땅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쌀은 마다가스카르의 거의 모든 식사의 주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섬은 세계에서 쌀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연간 100kg 이상의 쌀을 소비합니다. 쌀은 거의 모든 식사에 동반되며 스튜, 고기 및 소스와 함께 제공되어 마다가스카르 요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사실 마다가스카르의 식사는 쌀이 어떻게 준비되고 제공되는지에 따라 설명되며 다른 재료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다가스카르의 열대 과일이 절대적인 즐거움입니다. 가장 맛있는 망고, 가장 달콤한 파인애플, 가장 잘 익은 리치의 맛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맛은 마치 천국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또한 매년 100만 톤 이상의 리치를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리치 생산국 중 하나로 이 과일은 유럽과 미국에서 그 섬세한 다조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통, 섬의 자연적 풍요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각 식사는 섬의 문화와 역사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식사는 마다가스카르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탐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와 다양한 풍경으로 가득 찬 정말 놀라운 목적지입니다. 이 8번째 대륙으로의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여행이 원활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되도록 도와줄 몇 가지 실용적인 여행 팁을 소개합니다. 방문 적기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의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마다가스카르를 탐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건기인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가 시원하며 기온은 일반적으로 20도에서 25도 사이로 하이킹이나 야생동물 관찰과 같은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음악과 춤의 활기찬 축제인 히라가시 축제도 열려 방문객들에게 마다가스카르 전통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다 평화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11월부터 4월까지의 우기에도 매력이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만 특히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섬의 풍경이 무성하고 생기 넘치며 인기 있는 관광지는 덜 붐빕니다. 3월에서 4월 사이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새해인 알라하마디 배를 목격할 수도 있으며 이 축제는 다채로운 행사와 문화 공연으로 기념됩니다. 그러나 강한 비가 내리면 일부 도로가 이동하기 어려워지고 특정 국립공원이 일시적으로 닫힐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를 돌아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모험이 될 수 있으며 예산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에어 마다가스카르가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비행기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미리 예약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 흔하니까요. 진정한 마다가스카르 경험을 원하신다면 타시브루스라는 공유 미니밴이나 미니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는
도시와 마을 간의 예산 친화적인 여행을 제공합니다. 편안함과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면 현지 운전사와 함께 개인 차량을 대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현지 운전사들은 섬의 거친 도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을 합의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해안과 강 지역을 탐험하고 싶다면 페리와 보트가 경치 좋고 느긋한 여행 방법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빈도와 편안함은 다양하지만 특히 시리비나 강과 같은 지역에서 경치 투어나 섬 목적지인 생트마리로 가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도시에서는 택시가 풍부하며 미터기 택시를 선택하거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현지적인 터치를 원하신다면 버스와 미니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옵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혼잡할 수 있으며 일정이 예측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작은 동전을 준비하고 개인 소지품에 주의하세요. 마다가스카르의 통화는 아리아리이지만 미국 달러나 유로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통화 교환에 널리 사용됩니다. 안타나나리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ATM을 이용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접근이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전에 모기 퇴치제를 가져오고 말라리아 예방 접종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더운 우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생수나 정수된 물을 선택하세요. 마다가스카르에는 고유한 관습과 전통이 있으므로 지역 예절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신성한 장소의 사진을 찍기 전에 항상 허락을 요청하세요. 몇 가지 기본적인 마다가스카르어 문구를 배우는 것도 문화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지역 사람들과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